절대 아침에 꿀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뼈가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지금 아침마다 꿀물 한 잔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50세 이상 여성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뼛속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 자신이 뼈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꿀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꿀은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뼈 나이가 10년 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팡이를 짚어야 할 만큼 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8주간 검증하고 발표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뼈 질환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뼈가 부러지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야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방보다 수술과 진통제가 우선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수술대에 눕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주들과 공원도 가고 여행도 다니며 두 발로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비싼 관절 영양제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부엌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겨우 꿀 한 스푼으로 뼈가 좋아진다고요? 네, 이 작은 한 스푼이 골밀도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 둘째, 뼈를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셋째,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섭취 실수와 금기사항. 넷째,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뼈 건강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보내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저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시큰거립니다. 가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걷다가 잠시 멈춰야 합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뼈마디가 욱신거려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들이 그저 나이 먹어서 생기는 당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뼈와 혈관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보건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58%가 골감소증이나 혈관 경화 징후를 보인다고 합니다. 10명 중 거의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저 늙어서 그렇겠지 하고 파스 한 장 붙이고 넘깁니다. 바로 이렇게 넘기다가 나중에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시는 겁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한 분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30대의 뼈는 물기를 머금은 생나무처럼 탄력있고 단단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어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뼈는 바짝 마른 장작과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뚝 하고 부러집니다. 여기서의 사고는 단순히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동과 독립적인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시던 분이 미끄러져 엉덩이를 떠섰는데 그날 저녁 수술실에 누워있게 됩니다. 매일 직접 시장을 보시던 분이 다음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뼈가 튼튼하려면 단순히 칼슘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양분이 뼛속까지 도달하도록 돕는 자연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자연의 힘이 바로 꿀입니다. 지금부터 꿀이 어떻게 뼈를 살리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꿀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결국 꿀도 단 음식 아닌가? 우리는 단 음식을 피해야 뼈가 삭지 않는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정제된 백설탕은 섭취하는 순간 몸속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뼈를 녹이는 주범이 맞습니다. 하지만 천연벌꿀은 설탕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단순한 당분이 아니라 꽃과 벌이 만들어낸 생명에너지의 집약체입니다. 꿀이 뼈를 살리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붕소라는 미네랄에 있습니다. 붕소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붕소야말로 폐경 후 여성의 뼈 건강을 지키는 숨겨진 수호신입니다. 붕소가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몸속에 잡아두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런데 붕소가 바로 그 구멍난 독을 막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문지기인 셈이죠.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붕소 섭취가 골밀도 감소를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혈관 건강을 통한 뼈의 영양 공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칼슘만 생각하시고 혈관은 생각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뼈도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를 집의 기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둥이 튼튼하려면 안으로 영양분이 끊임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양분을 나르는 길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칼슘을 먹어도 뼈까지 가지 않습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자를 실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벽에 쌓인 염증 찌꺼기를 청소해줍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뼛속 깊은 곳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배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천연 항염 효과입니다. 우리 뼈를 갉아먹는 것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몸속에 만성적으로 퍼져 있는 미세 염증들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특별한 효소 성분이 몸속에서 나쁜 세균과 염증을 잡아줍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처럼 위장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몸의 염증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뼈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꿀은 에너지 대사를 돕는 착한 연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기력이 없어집니다. 기력이 없으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포도당과 가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힘이 생기니 걷게 되고 걸으니까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으니 뼈가 보호받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꿀 한 스푼에서 시작되는 나비 효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꿀이 뼈를 살리는 4가지 과학적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붕소가 칼슘 유출을 막고, 둘째, 혈관을 넓혀 영양 공급로를 열어주고, 셋째, 만성 염증을 줄여 뼈 파괴를 막고, 넷째, 에너지를 줘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좋은 꿀도 아무 때나 마구 드시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같은 꿀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뼈를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명약이라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해가 됩니다. 꿀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장에서 한 통 사다 놓고도 정작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찬장에 모셔두기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또는 좋다는 마음에 수시로 퍼드시다가 혈당만 올라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표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드시면 꿀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 있고 관절은 굳어 있으며 혈액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윤활유를 필요로 하는 순간입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입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뜨거운 물은 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을 모조리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니라 뼈를 살리는 효소물입니다. 미지근한 꿀물이 빈장을 타고 내려가면 잠자던 장기들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굳어있던 혈관이 이완되면서 전신으로 혈액이 돌기 시작합니다. 며칠만 실천해 보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소화기관으로 피가 쏠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나른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때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은 오후에 커피를 드시나요? 아니면 차를 드시나요? 어떤 것을 드시든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믹스 커피의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막고 뼈의 칼슘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이제부터는 커피 대신 따뜻한 꿀물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십시오.
레몬의 구연산과 꿀의 포도당이 만나면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오후 내내 지치지 않는 활력을 줍니다. 뼈를 지탱하는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천연 회복제입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것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세대에게 전문가들이 권하는 비법입니다. 너무 달지 않게 연하게 탄 따뜻한 꿀차 한 잔은 뇌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뼈는 밤에 만들어집니다. 성장 호르몬과 뼈 형성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됩니다. 꿀이 선물하는 깊은 잠은 뼈세포가 밤새 튼튼하게 재생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물의 양을 반잔 정도로 줄여서 진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아침 공복에는 시동을 걸어주고 오후에는 활력을 채워주며 밤에는 뼈의 재생을 돕습니다. 이 3번의 리듬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뼈 나이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이렇게 좋은 꿀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자칫하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섭취 실수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계하셔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가짜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가격이 싸다고 색깔이 예쁘다고 덜컥 꿀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 꿀 중에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것이나 옥수수 시럽을 섞은 가짜 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짜 꿀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뼈를 살리는 효소나 미네랄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뼈를 녹여버리는 설탕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혈관에 염증만 생기고 뼛속 칼슘은 오히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꿀을 사실 때는 반드시 제품 뒷면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천연벌꿀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는 것을 고르셔야 여러분의 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꿀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첫째, 돌 이전의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사랑스러운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꿀에는 아기의 약한 면역력으로는 이겨내지 못하는 세균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손주에게 꿀을 주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돌이 지난 후에 주셔야 합니다. 손주 건강 지키는 것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꿀이 설탕보다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그래도 꿀은 당분입니다. 꿀 한 스푼에는 상당한 양의 탄수화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혈당 조절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수치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꿀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양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게 먹을 때 비로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입니다. 천연꿀에는 미세한 꽃가루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꽃가루에 예민하신 분이 꿀을 드시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목이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두 스푼입니다. 좋다고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꿀도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남들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맞게 섭취할 때 비로소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황금 시간대 3가지와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그리고 꿀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삶이 바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의 한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은퇴하신 이분은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난간을 꼭 잡아야만 했습니다. 밤에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양말을 신고도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그저 나이 탓이라는 말뿐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골에 사는 따님이 보내준 천연꿀을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2주 후에는 시리던 손발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화장실에 가려고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동창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며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비싼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꿀물 한 잔이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꿀 속의 붕소가 칼슘 유출을 막고 혈관을 넓혀 뼈로 영양분을 보내줍니다. 둘째, 아침 공복, 점심 후 1시간, 잠자기 1시간 전, 이 3번의 황금 시간에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셋째, 가짜 꿀을 피하고 천연 벌꿀을 고르시며 하루 한두 스푼을 넘기지 마십시오. 넷째,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시작하십시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달콤한 꿀을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세대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드리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가정을 일구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아오신 그 세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뼈가, 여러분의 몸이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 한 스푼의 비법은 거창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쉬운 방법을 3일만 꾸준히 실천하는 분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1명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팡이 없이 2발로 당당하게 걸으며 남은 인생을 즐기십시오. 손주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며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정보는 교육 목적이며 심각한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